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제가 주말에 펜션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일하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부분 참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인들한테 나 운동하면서 소소하게 뭐 영상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쪽팔려요. 편집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몸이 막 진짜 약 맞아서 몸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약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운동을 또 엄청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부끄럽습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지인들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이제 놀다가 술 먹다가 야 나 운동하고 영상 올려야 되니까 너네 놀고 있어 나 운동하고 올게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쉬어버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시원하게. 뭐 그랬는데 이제 건강이 오히려 이제 쉬면서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그 바닥은 따뜻했는데 공기가 조금 차가워가지고 뭐 펜션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산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좀 여기 인후통 코 뒤가 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바로 먹긴 했는데 근데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목이 간질간질하니 좀 목소리도 좀 코맹맹이 좀 나죠. 뭐 그렇게 됐고 그럼에도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도 체중은 금세 또 복구를 해가지고 이게 또 꾸준함의 힘인가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체중 유지 내 어떤 베스트 체중 그런 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토요일에 운동은 쉬었지만 다시 여러분들께 운동 꾸준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댓글을 제가 차근차근 이제 좀 다 봤는데 그중에 이제 뭐 기억에 남는 댓글이 꾸준한 모습 보고 구독을 했는데 왜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적을 만드냐 그냥 운동이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동이나 해라 진짜 섭섭합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정치에 관심 가지고 정치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정치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면 뭐합니까? 싸우죠. 친척들끼리 명절에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어쩝니까 또? 싸우죠. 싸우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고정관념은 아닌데 사회풍토가 그래요. 사회풍토가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정치 얘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연예계 가십거리도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게 정당하고 어떤 게 정의롭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유를 안 하니까 정치가 특히 그렇죠. 지역적으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정치인들이 갈라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이준석만 해도 보세요. 남녀노소 갈라치기 엄청 많이 하죠. 뭐 물론 민주당도 갈라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여성 정책을 펼치니까 이대남들이 거품 물고 달라들었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든 나눴을 때 어떤 특정 무리 아니 특정 집단 그 타겟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 하면 반대 측에서는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거품 물고 달라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갈라치기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방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정책을 내놔서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걸 부추기는 거거든요. 같은 걸 보더라도 판단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해요. 근데 그 판단에 어떤 뭐라고 하죠? 푸시를 하는 거. 푸시. 뽐뿌를 넣는 거. 그게 언론이거든. 그래서 언론은 뭐 사실만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다 헌법 가치에 맞는 그리고 사회 정의에 맞는 그런 쪽에서 보도를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의 언론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국민의힘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기업인들 좋은 쪽으로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 조중동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그 다음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는 부분 이런 거를 뭐 저에게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소용없습니다. 뭐 내란죄도 내란죄가 아니라는 사람들하고 제가 뭐 설득해가면서 맞춰갈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현황은 그래요. 현황은 그래서 언론이 정말 갈라치기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뭐 호남 대 영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있죠. 그런 게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 예전부터 박정희 때부터도 그런 갈라치기를 해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치기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정치인들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민주당만 갈라치기를 한다는 또 댓글이 있었습니다. 갈라치기는 민주당의 뭐 어떤 뭐라더라
뭐 주요 전략이라 했나?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뭐든지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들 뭐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 무조건 국민의힘 욕하긴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잘하는 건 또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 진짜 기승전 이재명에 기승전 민주당 성범죄 성추행 뭐 어쨌든 성범죄로 할게요. 성범죄는 뭐 김학의부터 해서 장제원 뭐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성범죄자들 수두룩합니다. 홍발장도 있고. 근데 더불어 만진당이라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성범죄당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잘 씌워놨어요. 누가? 언론과 국민의힘.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건들을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월등히 많고 월등히 악한데도 사소한 어떤 걸 가지고 바로 민주당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병신이라고 뭐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스스로 생각해보라.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그런 거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니까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사람이 정치를 하게 하는 거니까 간접민주제니까 이제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그런 사람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면면을 보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지킬 사람인지 이거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약은 소용없다고 전 늘 말해요. 공약은 거의 다 뭐 똑같아요. 결국 이렇게 함축해보면 뭐냐면 국민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번에도 그랬죠. 저랬죠. 사과하면서. 아니 미친 새끼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절합니다. 그러고 안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사람이 좀 병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 제가 말하는 정치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세상 그걸 누가 만들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할 것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표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최상병 그 묘역에 김문수가 참배를 안 해가지고 김문수가 이제 좀 욕을 먹고 있죠. 근데 김문수 대신에 또 다른 의원이 갔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겠어요. 듣보잡인데 굳이 뭐 그것까지 이름 기억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름도 기억 안 했는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그 묘비를 잡고 정말 어떤 감정이 정말 처참한 것처럼 이 사람을 진짜 걱정하고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는 듯이 묘비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하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일단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그리고 그런 걸 수사하는 과정의 외압 이런 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나도 참 안타깝고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 최상병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 뭐 했죠? 반대에 한 표 던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반대해놓고 그 수사를 해야 된대. 와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황당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그래 이거 너 먹어 이러면서 바닥에 던지고 밟는 거예요. 와 진짜 행동과 말이 그렇게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왜 찍어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병신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내란죄에 대해서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했어요. 이거는 진짜 위헌적인 행위다. 헌법을 제대로 위반한 행위다. 뭐 전공의들을 잡아들인다느니 국회를 봉쇄한다더니 뭐 그다음 집회 시위를 하면은 뭐 잡아들인다느니 국회 해산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것들을 자기가 계엄령으로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헌법 위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위헌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군대까지 왔네?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짜 출동까지 했네? 국회 안에 군인이 들어가기도 했죠. 그럼 뭐예요? 내란을 실행까지 한 거예요. 내란은 예비만 해도 범죄거든요. 근데 내란을 실행까지 해버렸네? 그럼 내란죄죠. 계엄령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안에 뭐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정당한 계엄이 맞아요. 뭐 물론 계엄 요건 중에 뭐 전시 또는 뭐 사변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계엄을 한 것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내란죄까지는 안 갈 수가 있는데 국회에 군인을 보냈잖아요. 누구 명령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령으로. 근데 그거를 내란이 아니래.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특히 저한테 지금 댓글 다시고 뭔가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 좀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들은 저한테 이 지 꼬라지 보니까 알만하다 뭐 배급견이니 그 다음에 뭐라더라 뭐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 뭐 하여튼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뭐 좋습니다. 뭐 비난하셔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는 나름대로 뭐 싸구려라도 자동차 제 명의로 소유하는
제 명의로 된 자동차 있고, 제 명의로 된 뭐 1층짜리, 단층짜리 주택도 있고, 뭐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가난하다고 욕하시는 분들은 뭐 10억짜리 자가 소유하면서 외제차 타시면서 그렇게 막 누리고 사는 분들이겠죠. 뭐 저는 부럽다고 밖에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병신이라고까지 뭐 하긴 좀 그렇긴 하네요. 뭐 스스로의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관심 가지는 방법으로서 나는 내 재산을 더 증식시키고 싶은데 그게 국민의힘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국민의힘 지지해.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잘 살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떤 그런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서, 그리고 좀 더 이런 개인의 행복을 좀 더 보장해주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생활 이런 거를 좀 더 보장해주는 그런 공공사회가 저한테 득이 되니까, 그래서 지지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진짜 남들 거 다 뺏고 싶어. 나는 남들보다 세금 적게 내고, 남들은 세금 많이 내고, 나는 남들보다 일한 거보다 이제 더 많이 벌고 싶고, 또 남들이 많이 가져가면 그거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막 하여튼 내 욕심만 채우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국민의힘이 더 맞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게 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병신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다는 거, 그거는 알아주시고, 내란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강한 비판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팬코 여러분들. 뭐 준석이 빨아주면서 뭐 제대로 한번 자위해보세요. 준석이가 이제는 하다하다 노무현을 존경한다까지 뭐 나왔는데 엿드세요. 완전 미친 새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래요. 그냥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세상을 누가 만들어줄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도 얘기한 게, 여러분들 기본소득하면 일을 안 해도 지금의 주 40시간치 월급을 받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바보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일단 뭐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게요.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월 20씩 또는 월 30씩 아니면 월 50씩 그냥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는 한 달 안에 써야 돼. 그렇게 하면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경제는 여러분들 순환이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냥 곳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축이나 뭐 저축이겠죠. 투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저축을 해. 일본이 그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긴 좀 그렇고 정책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저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망한 정책이죠.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죠? 한정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역 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그걸 주니까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어차피 사라질 거 뭐라도 사 먹자. 그러고 이제 동네에서 외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식 상권이 살아나겠죠? 그럼 그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돈을 좀 더 벌었으니까 또 좀 쓰겠죠. 또는 아이고 일이 많아가지고 힘드네, 알바 써야지. 뭐 별로인 일자리라도 뭐 일자리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경제를 순환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월 50이 됐건 월 20이 됐건 뭐 월 10이 됐건 이제 돈을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월 20을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주 40시간 일을 하면 보통 월급이 한 200 정도 되죠. 거기서 세금 조금 뗄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뭐 월 190만원? 실수령액이 뭐 180, 90, 200? 뭐 이 정도쯤 되겠죠. 거기에 10%나 되는 돈입니다.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맞죠? 1년으로 치면 거의 한 달 월급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월 500 버는 사람, 월 1000 버는 사람 어때요? 20만원 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은 모두에게 돈을 줬지만 어떻게 선별적 복지를 한 것처럼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큰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소득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를 생각한 거지, 무조건 기본소득 해야 된다. 뭐 그런 당도 있어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가 있는 기본소득당도 있죠. 거기는 무조건 기본소득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기본소득당에게 뭐 바라는 게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이재명식으로 뭐 제한된 어떤 지역 화폐를 준다거나, 또는 사용처를 정해놓은, 그래서 월세 지원 이런 걸로 그냥 한다거나. 월세를 다 지원해버리면 뭐 집 가진 사람은 월세 받아서 좋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은 월세 부담이 없으니까 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하면 또 문제는 또 있죠. 월세 지원금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들이 그만큼 월세를 올려버리, 이런 어떤 걸림돌은 있습니다. 장애물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예방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그 공무원님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지금 어떻게 보면 보편복지랑 선별복지 말씀하셨는데, 보편복지라고 이제 보편복지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을 타겟팅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복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청년인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청년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보편복지예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편복지입니다. 보편복지. 물론 낸 사람만 받는 그런 건 있지만, 누구나가 노동을 하면 고용보험을 넣게 되고, 그 다음 고용보험 타게 되고, 국민연금도 내게 되고, 국민연금 받게 돼. 그게 보편복지랑 다를 게 뭐죠? 일 안 한 사람은 안 주는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보편복지까지는 아니긴 한데, 근데 저는 누구나에게 그 이제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거는 보편복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병신같이 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이제 큰 걸 보라는 거예요. 큰 거. 뭐 세부적인 거는 뭐 큰 거를 좀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큰 부분에서 좀 합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또 맞춰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큰 부분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너무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거기서 경쟁에서 진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입시 전쟁에서 진 지방대, 지잡대 간 사람들, 그리고 구직 전쟁에서 진, 취업 시장에서 져버린 조소에 간 패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간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뭐 3, 40년, 30년 정도로 할게요. 3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얻을 기대 소득을 생각해보면 처참하잖아요. 처음에야 2배 차이 날지 몰라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돈을 받는 사람하고 계속 연봉이 인상된 사람하고 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모았을 때 그 기대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상실감, 패배감,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살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거를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사람들, 그래서 뭐 좀 1등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겼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네핏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과도하지 않냐. 경쟁이 너무 심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도로 위에서도 그렇잖아요.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깜빡이 딱 넣어보세요. 바로 뒤차 붙여버립니다. 뭐 하나 양보할 생각이 없는 그런 무한 경쟁 사회가 오를까?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될까?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기본소득해서 뭐 대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나 물고 그렇게 뭐 비난하시는 분들 갑갑해요. 그런 병신들하고 사실 길게 말할 생각도 없긴 한데 어쨌든 깝깝합니다. 그래서 펜코에서 정치 얘기 나누는 병신들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이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도 지지하는 그런 병신들하고, 뭐 여러분들이 볼 땐 그렇죠. 뭐 펜코하는 병신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병신분들께서는 저를 보면서 이재명이나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병신새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피차 서로 병신이라 생각하고 좀 건설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과도한 경쟁,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더라도 노력한 극소수만이 좀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세상? 그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실 자살률이 세계에서 1, 2등 해버리고, 그 다음에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이런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뭐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서 뭐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 뭐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가볍게 이렇게 얘기는 계속 하겠지만, 뭐 지금처럼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횟수로 얘기를 나눌 건 아니에요. 저번처럼 그냥 뭐 계엄 사태 일어났을 때, 내란 사태 일어났을 때 이 새끼 미친놈이다,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 뭐 지금은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선 이제 토론 이런 거 보면서 와 씨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이준석 진짜 미친 새끼인가?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정도만 하고 싶은데, 또 뭐 관심 가져주고 저한테 또 뭐 어떤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얘기하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댓글 이제 그게 있었네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24살 대학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물론 꺾일 수도 있어요. 진짜 주 40시간 일을 한 만큼 기본소득을 줘버리겠다 하면. 그러면은 정말 근로의욕이 꺾이겠죠. 근데도 누군가는 외제차를 타기 위해서, 나는 200 가지고 모자라. 일 더 할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안주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했고,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얘는 일도 안 하면서 먹고 사네. 졸라 열받네. 이렇게 된다면 또 뭐, 누군가는 또 싫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이 그냥 무조건 월 200 다 줄게. 온 국민 월 200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식비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기본 소득으로서 교통비를 모든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현찰을 주는 방식 말고도 여러 방법으로 어떤 기본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지를 한다. 저는 이거를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욕이 확 꺾여버린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꺾인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이래라 핫산! 이래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정도면 거의 뭐 장애 등급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진짜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거나.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근로의욕의 문제를 떠나서 일한 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소기업에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조소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지만 지금 조소에 일하시는 분들도 잘 알 거예요. 조소는 진짜 내가 이런 돈 받자고, 이런 대우 받자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아, 족같다. 그만둘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 조소예요. 물론 작은 기업 중에 강소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소기업, 작은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족같은 기업, 그래서 조소기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소기업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무조건 근로의욕이 꺾인다? 그거는 너무 큰 비약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근로의욕이 꺾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우리 사회에 뭐 한 월 20, 30 주니까 20만 원 같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팩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냥 목숨 연명해야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면,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되겠죠. 근데 학생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의 민족,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한 30만 원 가지고 그냥 휴대폰 게임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보자, 폰값, 폰 요금 5만 원에 폰 할부금 5만 원, 그 다음 뭐 10대 한 달에 10만 원, 남은 10만 원은 뭐 하지? 그럼 한 달에 옷 하나만 그냥 사자? 아니면 옷도 1년에 한 번만 사고 그거 계속 입자?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월 200씩, 300씩 막 퍼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인간답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 모두에게 그냥 지원하고, 그래서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을, 월 20만 원을 매달 뿌린다. 대신에 한 달 안에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돈을 뿌렸을 때 뭐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그거는 진짜 나쁜 효과밖에 없는데,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거나 아니면 모든 경제활동이 뭐 또 침체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은 한번 다시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달린 게 좀 충격인데, 뭐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저도 공감을 해요. 그 답글 다신 분. 근데 그 꼰대처럼 그러지 마세요, 진짜. 뭐 MG 요새 젊은 것들 이러면서 뭐 까는데, 모르면 어느 정도 알려주면서 해야지. 그거를 그냥 싸잡아 비난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댓글들이 저도 압니다. 지금 제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 다 좀 날 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받아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면 좀 그런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오구오구 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너무 그렇게 또 정중하게 질문해오는 친구한테 뭐 비난하면서 모욕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그런 분들은 알아서 지나가십시오. 저는 공산주의를 신봉하지도 않고 사회주의를 뭐 신봉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도 좋아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살 수 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수정되어야 된다. 지금의 자본주의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복지가 가미되거나 아니면은 노동권이 좀 더 강화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좀 수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자유에 맡겨두면 된다. 이런 이론,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지금 나라에, 그러니까 권력의 개입이 없다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공권력의 개입이 없다면 문제가 엄청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만드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 주유수당이니, 그 다음 연차를 확실히 써야 되는 거, 연차 관리하는 이런 거 다 나라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몇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개선이 필요하겠죠. 왜?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 예를 든 사람도 있어요. 엔비디아처럼 그 연봉이 3억이래요. 엔비디아 사람들 연봉이 3억이래. 그리고 거기 거의 다 지금 그 50억 이상의 자산가가 다 됐대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부를 나눠줄 수 있으면 많이 시키세요. 직원들이 그 출근 안 찍고도 자기들이 일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의 현대나 삼성 어떻죠? 성과금 많이 뿌린다 해도 어떻죠? 지금 롯데는 어떻죠? 거기 오너들은 돈 존나게 많이 법니다. 이건희는 수입차, 그러니까 외제차, 슈퍼카죠, 슈퍼카. 슈퍼카를 컬렉션으로 수집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뭐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 너 때문에 산다 뭐 이런 말도 하죠. 너무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이 우리 직장인들 어때요? 그리고 우리 주주들은 어떻습니까? 쎄 빠지게 노력해도 나는 받아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회가 맞나? 기업은 영업이익을 그렇게 내고 성장하는데 직원들한테 왜 그 성과에 대한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지?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기업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한테 그렇게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는 것보다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또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효과를 노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낙수 효과죠. 근데 낙수 효과가 없으면 이미 증명되지 않았나요? 기업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떡하죠? 횡령 배임으로 다 빼먹기 바빴어요. 그리고 대기업들 어때요? 현대자동차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뭐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뭐 그 업계 중에 그 회사 중에 거의 탑급으로 올라가고 이래도 어떻습니까? 그 하청업체 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이제 자동차 부품 그런 거 이제 하청을 하셨는데 대기업 직원이 옵니다. 와가지고 사장님 요즘 우리 회사도 힘들어가지고 뉴스 보면 뻔히 나오는데 안 힘든 거 뻔히 나오는데 우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장님 단가 조절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월 10만 개 이런 거 있죠. 그럼 그거 몇 원씩 깎는 거예요. 몇 원이라도 깎아요. 그렇게 깎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기업은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그냥 손해를 봐요. 하청업체는. 근데 원청은 그렇게 깎아가지고 단가 조정해서 얻은 걸로 영업이익을 몇 천억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런 기형적인 어떤 문화가 우리 강소기업들을 조소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경쟁이죠. 경쟁에서 진 조소기업은 작은 기업은 그냥 조소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고 비난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저한테 병신 소리 들어가면서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병신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뭐 정치 얘기 너무 길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어제 운동을 했는데 어제는 뭐 업로드를 하지 않는 바람에 너무 늦게 운동했어요. 새벽 1시, 2시 때 운동해가지고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제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떻게 했냐면 영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스쿼트 50개, 푸시업 50개, 그 다음 바벨로우 30개, 그 다음 바벨 컬 30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30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복근 운동 레그레이즈로 할까? 윗몸 일으키기 할까? 레그레이즈로 할게요. 레그레이즈 30 이렇게를 추가할게요. 그러면은 보자. 가슴, 등, 어깨, 이두, 하체, 복근 거의 뭐 전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거기다가 브릿, 그래서 여기 복근 반대편 허리, 엉덩이 이런 느낌으로 브릿지까지 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집에서 바벨 없으면 바벨 못하겠죠.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많겠다, 안되겠다, 따라 하라고 하려 하니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뭐 스쿼트랑 푸시업이랑 윗몸 일으키기 이거 정도만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가봅시다. 운동합시다. 아차.
여러분들 힘들다. 스쿼트 50개 하는데도 힘드네. 힘들어. 여러분들 푸시업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어떻게 된 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어깨랑 같이 좀 가슴 상부가 쓰이게끔 이런 식으로 좀 자세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수가 급감했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긴 해요. 좋은데 저는 빨리빨리 그냥 이제 채워야 될 이 운동을 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휴식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킷식으로, 서킷 트레이닝 방식으로 푸시업 하는 중간에 또 바벨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푸시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쉬지 않고 바로 바벨로로 넘어갈게요. 지금 푸시업은 30개를 해놨거든요. 20개 더 할 거고 바벨로도 30개 해야 되니까 해보고, 어제는 30개 한 번에 했는데 30개 한 번에 되면 이제 30개 한 번에 해버리고 나중에 뭐 20개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 이두랑 어깨 운동을 또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한 바퀴 도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힘들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정확하게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 보디빌딩 방식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운동하셔도 괜찮지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팁을 받으면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생활 속에 운동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랑 같은 목적으로 운동하실 거면 저랑 같이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도 운동을 하셔도 괜찮고, 뭐 본인이 하는 방식으로도 꾸준히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쭉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힘드니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중간에 20개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3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0개 했고, 이따 푸시업 하고 또 20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 운동 가겠습니다. 어깨 운동. 따레레. 이것도 어제는 30개 한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되겠어요. 그래서 20개로 나눴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20개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스쿼트 빼고는 다 서킷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개 힘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거의 1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하기 싫고 매번 힘들거든요. 근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백수니까 남들보단 좀 더 쉽게 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이 정도 운동 같으면 일상 속에 충분히 녹여낼 수가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고, 또 제가 쓰는 도구들 다 봤잖아요. 바벨, 고작 바벨, 원판, 덤벨, 캐틀벨, 딱 요 정도죠. 그래서 집에 자기 방에다가 놔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just do, 그냥 하세요. 알겠죠? 윗몸하고 브릿지는 이따 따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서킷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4가지 푸시업, 바벨로우, 사레레, 덤벨 컬, 이 4가지를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나중에 윗몸 일으키기랑 그거 브릿지, 힙 스러스트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힘들다.
안 내릴 뻔.
여러분들 못함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녁을 먹기 전이라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지금 오한이 막 오거든요. 지금 닭살이 돋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오한이 느껴져요. 이러고 운동을 계속하면 컨디션이 진짜 나빠질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감기 기운도 있는데다가 안 먹고 운동하면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랑 브릿지는 다음 기회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정치 얘기를 진짜 좀 띠껍게 말했죠. 재수없게. 저는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제 정치밥을 오래 먹은 그런 기성 정치인들하고 경력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당연히. 그런 경험의 차이.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화를 누를 줄도 알고, 그리고 화를 낼 줄도 알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지 않아도 화나는 척, 화나지만 화나지 않는 척,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사인이잖아요. 일반인, 보통 사람. 그래서 다소 띠껍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뭐 이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왜? 나도 일반인이고 보통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니터 너머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일반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병신이니 뭐니 모욕하면서 말을 하는데 저한테 막 예의 지키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유튜브가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뻑해도 상관없고 이 씨발 욕해도 상관없고, 맞죠? 물론 제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 채널의 주인이 이렇게 했을 때 구독자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맞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그것도 다 제가 안고 가야 될 책임 아니겠습니까? 공개된 어떤 장소라고 하긴 그렇고, 공개된 플랫폼에 이렇게 내가 내 의견을 게시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안고 가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런 이제 저희 집 꼬라지를 보면서 가난을 가지고 좀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가난한 게 죄다. 그리고 가난한 걸로 인해서 뭔가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될 방법은 안 주는 사회잖아요.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가난을 비난하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또 제시를 안 하잖아요. 무조건 노력해라.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노력해서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사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말이었습니다만,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게 이제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난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봐줘야 된다?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만 가지고 비난을 한다? 가난하니까 뭐든지 네가 틀렸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너무 많은 또 얘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운동도 지금 오늘도 나름대로 되게 힘들게 많이 했어요. 운동의 강도는 횟수에서도 시간에서도 정해지지만 이 중량이라거나 아니면 운동 강도, 그래서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로 운동을 지속하느냐,
이런 여러 부분에서 운동 강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전 오늘 충분히 운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집에 쓸데없이 놔뒀던 바벨, 쓸데없이 사놨던 덤벨이 있다면 오늘 저처럼 한번 운동해보세요. 그러면 와,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다, 내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은 지루할 수 있고 조금은 띠꺼울 수 있는 그런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헛.